누가 저 해킹한대요. 저 어떡하죠? 자, 지금 할 이야기는요. 제가 사실 이 텔레그램 사건들도 보면서, 그리고 저한테 그동안 상담 문의를 주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협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으로 협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협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협박에 대해서 당할 텐데, 참고로 지금 이야기 드릴 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협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이버 협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줄에 묶여있고 목에 막 칼이 들이밀고 있어, 협박범이. 자, 그런 상황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런 상황은 더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분들 말 들으시면 되는 거고, 사이버 협박, 인터넷으로 협박하는 거 있죠. 문자로 협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이버 협박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거짓 해킹 협박이에요. 이건 뭐냐면, 대부분 저한테 이제 누가 저 해킹한대요, 누가 제 IP 주소 땄대요, 저 어떡하죠? 자, 이런 협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 이 거짓 해킹 협박인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하면, 보통 협박을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초장에 다 깝니다. 보통 협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정보를 10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을 다 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10이 아니라 100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자, 협박하는 사람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10을 가지고 있는데 1을 보여줘. 그럼 이 사람이 협박을 들을까? 안 들어요. 굉장히 세게 자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나 진짜, 야 너 아니면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이런다고요. 그니까 어떻게? 내가 가진 건 일단 초장에 다 깝니다. 보통은. 이런 사례도 있었어. 어떤 사례냐면, 어떤 해킹범이 어떤 사람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 그리고서는 네 폰 해킹함 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사진을 하나 보낸 다음에, 야 나 네 폰 해킹했음, 자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옛날에 올렸던 많은 사진 중에 하나였어.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까먹은 거야, 그 사진을 올렸던지. 그래서 그 사진 하나 딱 받고 나서, 뭐야, 내 폰 해킹당했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네 사진 하나만 있는 줄 알아? 더 심한 거 한번 보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 사진을 보낼 때까지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초반에 협박할 때 쓴 카드 있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세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큰 정보를 초장에 깝니다, 범죄자들은, 협박범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협박범이 보내는데 그 정보는 별거 아니야, 근데 얘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협박범은 처음에 협박할 때 그 상대를 확실히 기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하고 자극적이고 센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게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 해킹범이, 진짜 그 범죄자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하나 보내, 그리고 못 믿어? 하나 더 보낸다? 하나 더 보냈어.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없다. 그런 분들은 거짓 해킹 협박에는 해당하는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짓 해킹 협박은 보통 초장에 다 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무대응입니다. 아예 답변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투명인간 취급. 답변도 하지 말고, 읽지도 말고, 메시지를 보지도 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협박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번호를 잘못 보냈나?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내 협박이 들어가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협박범도 사실 내심 불안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협박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협박할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고 내가 협박이 먹히는 걸 봐야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얘가 날 신고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근데 아무 답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입장이 바뀝니다. 이제 협박범이 걱정이 돼요. 뭐지? 잠깐만, 지금 이거 카톡 보냈는데 이 카톡은 이거 메시지 검사도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거 기록인데, 이거 범죄 기록이 남는 건데, 잠깐 얘가 대답을 안 하면 나 지금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타격감도 없고 협박도 안 들어가고 지금 뭔가 협상을 해서 지금 이 기세를 바꿔놔야 되는데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건 협박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대응이 최고입니다. 일단은 가장 최고는 협박범이랑 밀당하기라고 하셨는데, 아예 대응을 안 하면은 협박범이 일찍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절대로 협박범과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협박범이랑 대화를 하다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협박범이랑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당하냐면, 뭐 더 많은 자료 보고 싶어? 야, 여기 들어와봐 하고 사이트를 줘. 그 사이트로 뭐가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정보 지금 보여줄까? 내가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거? 야, 이거 앱 깔아봐봐. 여기에 뭐 있어. 이걸로 내 핸드폰 보여줄게. 야, 이거 받아봐봐 하면서, 그러면서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애초에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협박범에게 야, 너 고소할 거야 하면서 참교육을 한다고 협박범을 자극해서도 안 돼요. 이게 괜히 자극을 하면 협박범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협박범이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소하고 싶다 그러면 대화는 하지 말고 조용히 신고만 하시면 돼요. 카톡으로 왔다, 문자로 왔다 그러면 대화를 일절하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세요. 그게 가장 최고입니다. 자, 대화가 없는 거, 이게 무대응이고요. 자, 두 번째, 거짓 해킹이 아니라 이번에는 약점을 가지고 하는 협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약점을 가지고 하는 협박이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는 무엇이겠어요? 몸캠 피싱이 있죠. 혹은 협박할 거리 있죠. 협박할 거리를 가지고 야, 이거 진짜 다른 사람한테 뿌린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꼭 반드시 꼭 무조건 명심해야 되는 거, 그게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몸캠 피싱이든 협박할 거리를 받아서 협박을 당한다. 만약에 협박범과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합의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이 100만원을 달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100만원을 보냈어. 자,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과 악연이 끝나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자, 이 협박범들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돈 주면 깔끔하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저 믿어도 돼요. 깔끔합니다. 전 돈 받고 다음에 또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범죄자야. 자, 그 사람이 돈을 100만원 줬어.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졌어.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아니, ATM기인데 가면 돈 받는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생각이 나요. 당연히 생각이 납니다. 당연히 다시 찾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합의는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잡힌 약점이 있죠? 약점 뒤에 돈을 낸다 혹은 다른 약점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이제 찾아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게 그거였긴 해요. 무엇이었냐면, 성착취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그럼 왜 그렇게 피해자로 전락이 했는가 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사진을 요구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손목 사진, 발목 사진, 뭐 지금 모델 일을 해야 되니까 속옷만 입고 사진을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받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대학교에 뿌리겠다 협박을 해.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받아. 그리고 이제 그 약점거리로 또 다른 약점거리를 받아. 그러니까 이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영원한 합의는 없습니다. 절대로. 몸캠 피싱이든 협박거리가 있든 그 협박범은요, 여러분들과 악연은 절대 안 끝납니다. 그 악연이 언제 끝나는가? 여러분들이 그 약점을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약점이 유출돼가지고 입는 피해 있죠. 몸캠 피싱을
텔레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그 영상이 유출이 돼.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크겠죠. 타격이 크겠죠. 근데 거기에서 합의를 안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가장 적은 피해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냈다? 그 사람이 안 뿌리겠어요? 뿌립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피해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피해는 무엇이냐? 정면 돌파입니다. 약점이 생겼을 때 그 약점을 포기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말이 그래요. 좀 말이야 쉽지. 이게 내 상황이 되면 힘들어요. 압니다. 힘들고 굉장히 내리기 힘든 결정이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분위기를 가볍게 해보고자 이런 자료를 좀 찾아왔어요. 자, 어떤 분이 상남자의 몸캠피싱 대처 레전드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거기 지금 최대한 조아리면서 말하고 있는데 돈 주시죠. 지금 누구씨 인생 걸린 일이니까. 그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요. 빨리 주세요. 뿌립니다. 갑자기 급발진. 네, 하세요. 아이고, 하세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막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원하게 이 약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단톡에 다 초대를 해. 싹 다 초대한 다음에 협박범들에게 더 이상 줄 돈도 없으니까 어차피 유포될 거 제가 먼저 유포합니다. 죄송하니까 여러분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서는 딱 올리고 끝납니다. 뭐 응원도 받고. 물론 이거는 장난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상남자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도마뱀이 꼬리가 잡혔을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점을 그냥 잘라내버리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아프겠지.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게 가장 최소의 피해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면 돌파를 꼭 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좋은 대처는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대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점을 몸캠피싱 피해자면 저렇게 할 수 없겠죠. 누가 저렇게 해요. 근데 아예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일절. 그리고 그 해킹범이 혹은 그 범죄자가 몸캠피싱하는 협박범이 야, 뿌린다, 진짜 뿌린다, 그러면 뿌린 거를 마음에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요새는 돈을 주고도 뿌린대요. 그니까 여러분들 돈을 주지 않는 거, 그리고 협박범에게 그 다음 협박거리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무대응. 진짜 힘든데,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노출되면 안 되는 영상이고. 근데 노출됐다고 마음을 빨리 다잡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런 거 그냥 안 하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그쵸, 그게 최고지. 그게 최고인데 이미 약점거리가 잡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대응이 가장 최고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피해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피해가 이미 생겼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을 순 없어. 이미 피해가 생겼는데 뭐 어떡해. 그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직하게 돈 한 번만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협박을 한 번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절대로 협박에 응하지 않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셨죠?